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국민은 인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측과 또 찬탄에 대해서 열광하는 측이 갈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현 시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시국에 대해서 사실 저도 며칠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후에 멘붕 상태가 와서 아무런 일도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대통령이 뽑혀야 한다. 그런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런 시국을 어떤 상황으로 보고 있는지 청운대학교 이하복 정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교수님, 네. 엉터리 정치에 대해서 네. 또 국민을 수렁에 빠지도록 만든 나쁜 정치에 대해서 또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좌우를 막론하고 오늘도 시원한 일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수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어요. 네, 우리는 이번에 이 탄핵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끼고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정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했던가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 광화문 또 여의도 뭐 이런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애국 시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오고 이거 방송에 거의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극우든 정상적인 우파든 또 저쪽 진영에 뭐 좌파든 뭐 이렇게 좌우로 갈렸는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다 이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하는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국심 없으면 그거 나갑니까? 너를 인정하고 나를 인정할 줄 아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 혼란의 시기, 대단한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이겨내야 됩니다. 좌절하거나 또 침묵하거나 그냥 방관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동원된 인파가 아닌 저 자발적으로 모인 저 수없는 저 국민의 소리는 혹시 반국가 세력들이라고 하면 그 반국가 세력들은 절대 이 국민의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네. 깨어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망의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지치고 한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저앉아서 그래 될 대로 되라 캐세레세레로 가면 이 나라 망하는 겁니다. 네. 교수님, 네. 이 헌재에 의하여 탄핵이 인용으로 결정되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간 사실 탄핵과 관련해서 승복 바람을 피워놨거든요. 뭐가 진행될 때 네, 결정하기 전에 네, 미리 예. 알아서 이렇게 기는 형태도요. 그게 꼭 옳은 거 아닙니다. 예, 하고 나서 정정당당하게 어찌됐든 예. 결과 나왔으면 심판이 네. 휘슬을 불었으면 네. 그때 승복하는 거죠. 그런- 그리고 또 다음 단계 나가면 되는데 이런 거 갖고 뭐 야단치고 저런 거 갖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짓들을 하느라고 그 헌재도요. 오늘 달라고 내일 달라고 아마 마지막 날 달랐을 겁니다. 뭐 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1인 체제, 네. 대선 체제는 이미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그거 하려고 뭐 준비한 거니까. 탄핵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170여 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수를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법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예. 법 다 만들었고 좀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전 게임이 이겼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선거에 유리한 환경은 이미 그들이 점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근데. 예. 그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는 게 뭐겠어요? 그런데 예. 국민의힘에 똘망똘망한 대선 후보군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들이 경선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선거는 밥상 차려서 그냥 갖다 주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간다면 네. 이대로 간다면 이런 선거 뭐하러 합니까? 다 끝난 선거입니다 이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엄을 선포를 했지만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부정선거를 의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정선거가 그동안 자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나 저는 진짜 그게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은 지금도 있어요. 네. 그럼 나라 망한 거거든요. 네. 근데 혹시 이거 부정선거라면 그런 선거를 네. 그걸 왜 합니까? 그 대통령 되면 또 이쪽 우파 쪽이라고 얘기하는 그쪽에서 대통령들은 다 교도소 가고 다 구속됐어요. 아니 그런 대통령 그렇게들 하고 싶나요? 시간도 없어 이제는요. 요거를 하려고 이거를 한 겁니다. 예. 그래놓고 바로 이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은 언제 뽑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래놓고 나온다는 사람들이 거론되는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저쪽은 하나예요. 이거 해보나 마는 게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광장의 세력들 계속 투쟁한 가운데서 그 여론의 형성, 이 탄핵이 잘못됐다. 국민의 원성은 대단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거. 예. 그리고 그 광장의 세력들은 예. 엄청난 인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이 오랜 시간을 예.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 자발적 인파가 이거는요 진짜 반국가 세력들이요 아무리 장난질을 쳐도요 이 국민 저항에 이길 수 없습니다. 1차전 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네들이 지금 뭐냐면 싸움의 타켓가 지금 사라졌어요 갑자기요. 그래서 며칠간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 들어와서 퍽 쓰러졌다 그래요. 그리고 뭐 저도 전화 엄청 받았어요. 저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이제는 걸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로 정해야 된다. 하나로. 사실 저도 있지 않습니까? 멘붕이 왔거든요. 그럼요. 아무 일도 며칠 동안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주저앉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타켓가 있어야지. 네. 어떤 이슈를 걸고 네. 상대방들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죠. 그러면은 그 강장의 세력들 네. 어마무시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제가 지금 그 생각하십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도 매지 말라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부정선거라고 밝힌 게 아닙니다. 네. 부정선거 의심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또 수없이 많은 세력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했고 그동안 엄청난 어떤 자료 뭐 이런 거 다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법 쪽에다가 싸움을 붙였는데 백전백패했습니다. 왜? 이쪽에 처리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후루룩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저 함성, 저 수없이 많은 애국 세력들 또 저쪽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라고 해서 무조건 무지막지한 무슨 뭐 양아치들 모인 거 아닙니다. 거기도 국민들이 모인 겁니다. 그렇죠. 비상계엄이라는 게 21세기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요. 야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광분해가지고 또 거기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것도 애국자들입니다. 그런 순수하게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네 편 내 편이 아닌. 그렇다면 자 우리가 깨끗한 선거 하자는데 이의될 사람 있습니까? 없죠. 지금서부터 제가 네. 전광훈 굉장히 전광훈 목사님 노력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걸 또 뭐 극우라고 몰고 뭐 아이 그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목사님. 아 그러면은 무슨 뭐 이재명의 뭐 개딸들 네. 뭐 할 것 없이 그러다가 국제 아닙니까? 정말 전광훈 목사님 그렇지만 다 국민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세력도 진짜 지칠 만큼 지칠 때 또 난세에 영웅한다고 전환길 강사 나왔어요. 이 현상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제서 국민들도 굉장히 진짜 무관심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서 다 알게 됐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썩었던 건지. 그 안에서 지들끼리 헤쳐먹는 거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았어요. 근데 거기다 선거를 맡겨요? 부정선거? 만에 하나 나 없기를 바랐는데 지금도 부정선거가 만에 하나 그동안 자행돼 왔다면 한 번 도둑질한 사람들은요 그걸 감축해서 계속 도둑질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가 거기에 편성을 해서 또 그렇게 도둑질하는 선거를 하자고요? 근데 그거 하지 말자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전환길 팀들도 다 세이브 코리아 또 저쪽 세력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들도 부정선거를 하면 안 되지. 그래야 애국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다 모여서 의심받을 짓 하지 말자. 그러면 의심받을 짓 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요. 그동안 부정선거를 끊임없이 연구한 사람들이요. 이거 간단한 겁니다. 대만식 직접 투표, 직접 개표하면 됩니다. 그거 하는데 그냥 날짜 후루룩 잡아가지고 그냥 갖다 강행을 하면 거기에 뭐 대통령 그거 하면 뻔한 건데 뭐 이렇게 10명씩이나 걸었대요. 국민의힘은. 내가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진짜 열 좀 받는 게 부정선거 얘기하면 무슨 또라이 취급을 해. 너가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21세기에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죠. 21세기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냐. 또라이 취급을 해요. 그럼 저 수없이 많은 저 인파 저 국민들이 다 또라이란 말이야. 이런 건방진 자식들이 있어. 그러면 했든 안 했든 자 전에 거 앞으로 진행된 거 다 차지하고 야 이번만큼은 시간이 좀 걸리고 하지만 회원 게임 하자. 우리가 한국 축구가 어디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손흥민이가 한 골 넣으면 1점 쳐주고 저놈들이 한 골 넣으면 2점씩 쳐주면 그 백날을 해봐요. 그런 선거 하지 말자고 제안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그거는 쓸어버려야죠. 예. 국민의 그게 국민정한권이에요. 그때 국민정한권 쓴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예. 참 이 부정선거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럼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그런 대가를 치렀는데 예.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예. 이걸 과거와 같이 똑같이 간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 그냥 막 보입니다. 밀어붙여서 지금 선거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를 할 때 6월 3일 날 잡혔는데 네. 그거 보니까 사전 선거 또 멀찌감치 뛰어들고 그 지나서 여기 이제 본투표해요. 이걸 또 하자고요? 투표함이 날아다녀요? 자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고 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탄핵 인용이 되어 한마디로 파면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탄핵 인용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좋습니다. 헌재에 대한 인용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그 방법 없어요. 예. 그러나 헌재 그런 결정이기 전에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되어 인용이 됐습니다.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선거가 단 한 건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장의 세력들. 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지금 헌재에서 인용한 탄핵. 이것이 떠든다고 지금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차피 대선은 치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네. 이 일사천리로 해서 진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그 카르텔들이 이걸 노리고 탄핵을 했다 그러면 네. 자 좋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네. 100명이요. 한 명의 도덕을 못 잡는 겁니다. 네. 근데 자 과거에 있는 거를 지금 어떻게 밝혀냅니까? 또 앞으로 이거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해. 부정선거 얘기하면 무슨 21세기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냐고 그래. 그럼 너 대통령 왜 나가려고 그래? 백날 해봐야 너 백날. 자, 시청자 여러분. 일단 대통령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우리는 이제는 전 대통령이지만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정치하도록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군들 깨끗한 선거 그런 의지가 없는 대통령 후보는 권력에 눈이 돌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후보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거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민의 몫입니다. 깨끗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는 예, 게요. 예. 광화문에 나오면 이제 저쪽에는 이제 그 우리가 사회자가 좌파라고 하는 그쪽 세력들이 지금 일부 운동을 했고 이쪽에는 끝을 볼 수 없는 인파들이 했어요. 이 두 세력들이 다 함께 의심받을 짓 하지 말자. 깨끗한 선거하자. 대만식 투표하자. 이거를 양쪽에서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걸면요. 지네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의심받을 짓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운동으로 저는 전광훈 목사님한테도 이 방송을 통해서 부탁하는 것이고 이제는 타겟을 정확히 걸어야 됩니다. 1대0으로 졌습니다. 그쪽 세력은. 그러네요. 이게 지구 이기고 한 식구들끼리 국민들끼리 하는 건데 지국이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선거 해서 됐는데 그 국민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뭐 인정을 이건 해야죠. 방법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잘해주길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후보가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여기에 치중해야 됩니다. 네? 한동훈이도 나오라 그랬어요. 한동훈이 그 몸은 뭐 때려잡아 죽인다는 사람들이 한동훈이 나오고 다 경선해요. 그거는 그 당의 몫입니다. 다만 우리 후보가 저 사람은 어디까지가 한계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본선 게임에서 쉽지 않은데 잘 생각해서 앞으로 여기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나라를 끌어가야 되는 사람. 지금 경제 엉망진창입니다. 국제 정세가 지금 미중 간의 게임이 아니라 지금 유럽도 떨어져 나가고 이거 막가파 국제 정세가 돼 있거든. 여기서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숨이라도 쉬려면 경제 대통령, 그죠? 제 말 틀리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가장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국방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 뭐 이런 등등 진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뭐 프랭카드 보니까 이재명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아닌 사람들 다 힘을 합쳐서 그럼 그 사람이 해서 이재명하고 한판 붙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교수님과 제가 조금
강군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토솔은 바로 우리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우리만의 생각일까요?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어떤 한 내용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약이 부동이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약함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그 강함도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많은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다수의 후보자들은 잘한 게 있을까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거기에서 정치에 대해서 너무 질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하복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런 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와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이 시국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발 한 발 딛고 일어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방송을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탄핵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이 불신받는 이 정치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광화문, 국회 주변 이런 데서 편을 갈라서 그렇게 모여서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친 국민의 함성은 제대로 된 대통령, 사기치지 않는 사기꾼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국가의 지도자들이 또 정치권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물려드는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드는 가장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의심받을 짓 하지 마라.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끈도 매지 마라. 제도가 정확해야. 근데 그걸 거부한다? 한 번 도둑질한 것 사람은 계속 도둑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덫에 걸려서 이 나라를 망가뜨리느냐 아니면 이 나라를 다시 살린다고는 아주 회유한 선거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한 골 넣으면 1점 쳐주고 저 사람이 한 골 치면 1점 쳐주는 그러한 제도 하나를 못 만들고 정치를 한다고 대통령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깜빵 가는 거 보시지 못했습니까? 그거 과거 이런 거 다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거는 광화문에 다시들 모여서 깨끗한 선거 전자투표하지 말고 사전투표하지 말고 사전투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맨 뒤로 밀어서 그 투표함이 이송되지 않는 그래서 같이 감시해서 그 자리에서 개표할 수 있는 이거 못하면 이거 거부하는 자들은 이거는 사기꾼들입니다. 이거는 제거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정권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이 운동을 지금까지 해온 애국 세력들 또 저쪽에서도 모였던 그분들도 함께 이 운동에 이 조기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선거 감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제안입니다. 이거 되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명실상부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도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자들의 눈 이제까지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또 이번 탄핵 인용과에 관련해서도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시국을 이대로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 재판부가 국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재판을 판단하는
역현상이 일어나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법조인들을 믿지 않는 시대, 정치 판사들로 인해서 판사들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전이나 줄줄 외우며 일상적인 직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썩었다고 합니다. 그런 재판부가 썩었다라는 국민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거부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정선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부상을 시켰습니다. 부정선거가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하복 교수님을 모시고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들었습니다. 이 방송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라며 국민의 저항권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자들의 눈 김양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